안녕하십니까. 올라가세요? 네. 뭐 발표를 좀 하려고 했는데 절친들도 가버리고 지금 몇 분 안 계신데 어쨌든 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제 시작하기 전에 혹시 자기가 여기 오신 분 중에 내가 나이가 제일 어릴 것 같다라는 분 혹시 계실까요? 네! 이리 나오십시오. 네. 제가 저희 농장에서 만든 햄인데요. 제가 일찍 간 분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내가 제일 나이가 많을 거다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은 좀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1977년생입니다. 그리고 순천에서 태어나서 이건가요? 예. 이제 뭐 건국대학교 축산가공학과랑 뭐 경영정보학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에서 농업경제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위에 있는 카기레그리 퓨리나에 입사를 해서 한 15년 근무를 했습니다. 영업부장으로 한 7년, 그리고 자금부장으로 8년 그렇게 근무를 했고요. 그 중간에 결혼도 했고, 그리고 아내가 잘 도와준 덕분에 딸 둘, 아들 둘 이렇게 낳아서, 네. 안 그래도 양돈을 하는 분들은 애국자인데, 안 그래도 이쪽 저쪽으로 애국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이제 제 명함에는 제 직함이 없어요. 저는 그냥 무직이라고 합니다. 무직. 하여튼 뭐 그렇게 살고 있는데 혹시 여기 2세 계십니까? 2세? 양돈 2세? 네, 축하드려요. 네, 제일 앞에, 네? 진짜 2세세요? 1세가 아니라? 정말?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하여튼 제일 먼저 손 드셨으니까 저 뒤에 분 나오십시오. 네. 너요. 네, 나오세요. 어쨌든 이 뚜껑을 열어보시고 이제 좀 더 되게 경직되신 것 같은데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이것보다 되게 웃겼거든요. 생긴 것도 웃기지만 회의 진행도 잘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반응이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진짜 가신 분들이 진짜 좋으실 것 같았는데 저도 이제 뭐 장기자랑 하시면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언론 쪽에서 오셨습니까?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저 또 양돈하는 사람들은 되게 뭐 글 쓰시는 분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네. 뭐 강사도 받았고 집에 가야 돼요. 자, 뭐 위에는 잘리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그 교재에 있는 자료는 안 보셔도 돼요. 집에 가서 보시고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특별히 또 재밌게 해보려고 열심히 연구를 해서 발표 자료와 책 자료는 전혀 다릅니다. 네. 발표는 이렇게 해야 맛있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 몇 도 있는데 올해 50주년입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행사도 하고 뭐 그렇게 했지만 저희 농장 같은 경우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사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물론 제가 제일 잘한 거는 저희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게 정말 잘한 겁니다.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농장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거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바꾸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어쨌든 저분이 이제 저희 아버지고요. 이제 저분이 이제 우리 농장의 실세인 황창영 전무님 아버지의 동생, 두 분이 10살 차이가 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50주년이 될 때 가장 큰 숨은 파워를 고르라면 저런 직원분들께서 해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했냐? 뭔가 했습니다. 농장에서 열심히 생산성이 좋아서 돈이 벌리면 그걸 열심히 쓰셨죠. 세금을 내느니 써버리겠다 해가지고 어쨌든 아버지 덕분에 소득세는 좀 적게 내고 있습니다. 우문현답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농장 자체 회의를 할 때 가지고 있는 모토라고 할 수 있죠. 우문현답이 혹시 무슨 뜻일까? 2개 남았습니다. 우문현답 뭘까요?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대답. 틀렸지만 드리겠습니다. 틀렸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문현답이 뭐냐면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네. 하지만 현장 얘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분이 50주년을 맞이해서 지난주 정도 저희가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8순위 되시는 분과 내일 모레 7순위 되시는 분이 그땐 그랬지라고 얘기하고 있고, 열심히 일해주셨던 직원분들에게 금일봉도 주고, 그리고 저랑 아내랑 딸 2, 딸 1, 그리고 쌍둥이 아들, 그리고 우리 저의 전 직장의 사장님이시고 거래하는 회사의 사장님이신 박영선 사장님을 비롯한 카게레그리 프리나 식구들이 와서 잘 축하를 해줬습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는 카게레그리 프리나였고요. 아버지가 쓰시는 회사 사료도 카게레그리 프리나. 거래 기간은 50년. 회사도 농장도 50년. 저 절대 낙하산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전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농장을 하고 있었고, 이제 들어가 보니까 그 사료를 아버지가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꼬였습니다. 자, 이제 2세 분들이 좀 계시니까 차라리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이제 뭐냐면 안 드렸다고 되게 속이 상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네네네. 이제 웃으세요. 네. 이제 웃으세요. 네, 꼭 박수 치시고요. 덴마크 양돈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 쓰다가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 2세들이랑 쉐어링을 좀 했어요. 목소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부모가 외제차를 굴리고 있고 돼지가 돈이 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스스로 농장에 들어오게 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대단히 슬픕니다. 물론 이 안에 이 글 쓰신 분이 계시긴 한데, 네. 사실은 이게 뭐 이분이 왜 이런 글을 썼냐가 서운한 게 아니라 양돈 2세들이 겉으로 볼 때 이런 시각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좀 평소에 이미지 관리를 좀 잘못하지 않았나. 아버지가 외제차만 안 탔어도 될 건데 아버지가 외제차를 탄 바람에 들어간 건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저희 순천 지역의 2세들한테 좀 긴장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석사하면서 배웠던 거는 그때 FTA 때문에 되게 이슈가 있었는데, 식량 안보 측면에 있어서 돼지고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6개월 만에 삼겹살이 생긴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속도고 엄청난 회전율을 자랑하는 거죠. 전쟁 나보세요. 막 민원이 나고 막 냄새가 나고 그래도 제발 뭐 군량리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단백질의 공급원으로 각광을 해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전쟁이 안 나길 바라고 있으니까 그냥 식량 안보. 여튼 저는 저와 같은 2세 분들이 농장에 와 계신 것만 해도 박수 치셔드리고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는 정말 고마워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와 계신 2세 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쳐주세요. 저를 위해서. 그래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이런 팩트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장의 모토는 50주년을 맞이해서 함께한 50년, 함께할 100년이에요. 그거와 함께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덴마크, 양돈 선진국 덴마크. 저는 이걸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덴마크가 양돈 선진국이라고 보지 않아요. 미스터 콘지니얼리티, 그리고 요새 인터넷만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이해관계자 중심이냐 아니면 그 회사가 주주 중심이냐, 그리고 우리가 누가 될 것이냐, 전문 경영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성적 관리자로 남을 것이냐, 그런 것들 대단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말 흔하게 하고 있는 ESG, 정말 어찌 보면 그 기업의 면제부처럼 된 것이 또 축산으로 들어가서 ESG 하거든요.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적용도 한번 해봤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3W라고 양돈을 하기 위해서는 웨이, 워터,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죠? 와이프, 배우자의 동의,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좀 바뀔 필요가 있는 거죠. 하여튼 덴마크가 양돈 선진국이냐? 그것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보시면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에서 양돈하기 제일 좋은 나라가 어딜까요? 한국입니다.
한국이에요. 한국의 돈가가 킬로그램당 약 한 뭐 얼마 돼요? 1.72달러예요. 예? 보세요. 미국 60센트. 돼 있습니다. 덴마크 불쌍합니다. 40센트. 킬로그램당 40개 받겠다고 뭐 30도? 보세요. 덴마크가 우리보다 한 4분의 1 정도 되죠? 저희 평균이 22도면 덴마크는 88도를 해야 먹고 살 거예요, 아마. 저희는 아주 좋은 환경에서 양돈을 하고 있습니다. 돌려받기가 아니라요. 민원이나 기타 등등 덴마크보다는 대한민국이 정말 양돈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돈 200 두고 모돈 300 두고 모돈 3천 두고 4천 두고 하시는 분들의 노력은 아마 저는 이분들이 덴마크 가면 뭐 거짓말 더 해서 MSY 50도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덴마크를 정말 동경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 100% 덴마크가 옳은 건 아닙니다.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보세요. 덴마크 되게 적은 나라고 GDP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이제 생존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평균 농장 사이즈는 약 1800도 정도 되죠. 거기는 이미 5000도를 넘어갔어요. 이제 규모화되고 뭐하고. 그리고 평균이 MSY 뭐 30도 그러잖아요. 29도짜리 농장은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28도짜리 농장은 덴마크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기준 대한민국이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가격 자체가 형성된 것도 일종의 우리의 생산성의 반증입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안기용 박사님께서 수십 년간 양돈 연구회로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정말 한국 사람 한결같아요. 성적이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안타깝고 슬픈 문제긴 하지만 덴마크를 볼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분명 가면 뭔가 하나 노력해 볼 뭔가가 있을 겁니다. 뭐 30도, 40도를 볼 게 아니라 뭐 플러스 0.2만 해도 충분히 더 나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턴이란 영화 보셨죠? 다 보셨습니까? 네. 대한민국은 노령화 사회입니다. 고령화 사회고 그 앞에가 초자가 붙어서 이제는 그냥 집 나가면 노인들이에요. 제가 순천에서 왔는데 순천에 정원박람회장 가면 만 65세 이상은 그냥 공짜거든요. 그냥 가면 평균 연령 70세예요. 그냥 딱 가면 70세. 아니면 애기들 데리고 온 아빠 엄마. 여기저기 다 노인들입니다. 인턴이 영화도 막 잘 나가려고 한 30대 CEO를 은퇴한 70대 그 열정 많으신 그런 분이 서포트해서 좋은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노령화 지수가 어린 14세 미만의 어린 친구들 대비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그런 대비거든요. 이미 2배예요, 2배. 그러니까 이제 망한 거예요, 나라가. 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인데. 뭐냐면 한돈협회나 이런 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농촌을 살려야 된다, 뭐 부흥시켜야 된다 하는데 저는 농촌을 살리고 부흥하는 거는 한돈협회에서 해서는 안 돼요. 저한테는 70세도 나이 드신 분이 뭐로 보이냐면 한돈을 좀 더 많이 드셔야 되는 소비자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분들도 많이 드셔야 돼요. 인구 구조가 변하고 있는데 옛날하고 똑같이 해서는 더 이상 발전이 없다 이거예요. 소비 촉진을 위해서. 즉 육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 비율이 증가하면 육류 소비를 증가하겠습니까?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암울합니다. 근데 그런 건 신경을 안 써요. 농촌을 살리겠다 뭐 이런 거. 영화는 70대 노인의 노련함이 포인트인데 현실, 우리가 지금 사는 현실은 30대 희생이 포인트예요. 씁쓸하죠. 네. 하여튼 어르신들도 잘 모시고 우리는 양돈을 잘하기 위해서 한돈 산업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6마리의 돼지를 시작해서 뭐 13,000두가 됐다고 하는데 13,000두를 지키는 게 더 어려워질 것 같은 예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주 중심, 이해 중심 이렇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주인이 돈 벌면 다 주인 거였어요. 그냥 주주 중심이었어요.
다 네 거예요. 다 주인 거야. 직원은 직원이고 주인은 주인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해관계자 중심이라고 이론이라고 딱 보시면 ESG나 이런 걸로 해서 회사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농장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도 함께 덕을 봐야 된다. 유형이든 무형이든.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제는 여기 사료회사 영업부장님들과 같이 축구도 하고 그리고 요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노광규 시장님이세요. 순천 시장님.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양돈이 숫자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를 계속 보여줘야 돼요. 계속. 그래서 농장을 앞으로 성공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사람들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환경직 공무원, 육가공, 정육점, 축산직 공무원, 시장님, 뭐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사료회사 영업부장. 이분 되게 중요하죠. 예, 저 어제도 전화 왔었는데 민원 죽여버리고 싶어. 하여튼 농장직 유튜브 안 돼요. 저 농장 직원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싫어하지만 사랑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그리고 사료기사, 액비기사, 돼지기사. 돼지기사 되게 중요합니다. 포랄 땐 멀쩡했는데 왜 두 마리가 죽었냐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한돈협회 사무장, 지부장, 불특정 소비자, 축협. 이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축협 정책 대부기장. 조합장보다 더 중요해요. 지구대 경찰관, 의사, 세무, 회계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해요. 지방신문기자, PD. 맨날 협박합니다. 전화해가지고. 예. 난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단 말인데 전 한 게 없는데. 배우자 중요합니다. 법무사, 변호사, 동네 이장님. 중요합니다. 중요해. 진짜 중요해. 안 친한 농장사. 농담은 하지만 웃으시는 거 보니까 가슴속에 응어리가 다들 하나씩은 있나 봐요. 이 중에 하나가. 있죠? 안기용 소장님도 넣어드려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경영인이 될 것이냐, 성적 관리자가 될 것이냐. 저희 아까 저희 친구들, 그러니까 한돈 2세대, 순천지역 한돈 2세대 모여서 축구하고 막 그럴 때 단톡방에서 나 여기 세미나 하러 간다고. 근데 니들 자료 써야 되니까 투표 잘하라고. 그래서 야, 농장 경영에서 성적이 중요해, 통장 잔고가 중요해 그랬더니 이거 다 영업회사 부장들은 이쪽을 택했고요. 아마 농장 사장들은 다 이걸 한 거더라고요. 통장 잔고를. 그래서 성적이 먼저냐 통장이 먼저냐. 입금이 안 됐는데 성적이 좋아봤자 뭐가 돼 있어요. 연말에 돈이 없는데 월말에 사료값 줄 돈이 없는데 어디가 나갔는지는 몰라요. 근데 누군가는 알고 있을 거예요. 자기 부정인 거야. 자기가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어디다 썼는지 다 알죠. 근데 이제 심각한 건 우리가 성적을 강조를 합니다. 제가 자금지원부장을 해서 농장을 가보면 성적이 안 좋은 농장 치고 여신이 안 좋은 농장이 더 많아요. 성적이 안 좋은 농장은 없어져 버렸거든요. 성적이 좋은데 여신이 안 좋아. 성적이 좋은데 여신이 안 좋아요. MS가 27도 8도 자랑을 합니다. 근데 여신도 27억 28억 그러면 자랑을 하세요. 같이 다음 사료 누구 있나 이러면서 소개해달라고 전직 자금부장님께 좀 와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안 돼요. 결코 성적이 안 좋아서 문제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신도 양호하면서 성적이 낮으신 분들은 좀 이따 퇴출되실 거고요. 그리고 여신이 높은데 성적도 안 좋으신 분들은 이미 퇴출됐을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겠죠. 그리고 여신도 높고 성적도 높으신 분들이 이제 그 다음 순서를 퇴출을 당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성적이 안 좋으면 누굴 교체합니까? 선수를 교체해요. 감독을 교체해야 되는데. 근데 대한민국 농장은 성적이 안 좋으면 누굴 교체합니까? 직원을 교체해요. 사장을 교체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한번 따져볼 문제입니다. 정돈 탓을 하고 사료 탓을 하고. 제가 전직 사료 영업부장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갑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당해보면 되게 참 재밌긴 한데 제가 항상 그런 농장 사장님 딱 들을 때마다 그 사장님 아들 사료회사 영업부장 시키고 싶다 막 그렇게 저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너 같은 사장님 만나면 참 재밌을 텐데. 그랬는데 그만큼 이제
절박함이 나는 그런 약간 오해가 있지 않았나 뭐 그것조차도 뭐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즉 보세요. 우리는 다이어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데이어리가 아니라 다이어리요. 근데 다이어리와 이 플랜 차이가 뭐냐면 미래를 보는 건 플랜이고 과거를 보는 건 다이어리예요. 아시죠? 두 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가지고 앞을 봐야 됩니다. 이미 지금 농장에 있는 성적은 다 정해져 있어요. 더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가 없어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스마트팜 이런 게 되게 많고 시설이나 되게 중요한데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장 대표가 스마트해야지 스마트팜이지. 뭐예요 자꾸 웃으시는데 왜 스마트 안 하신?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는 스마트팜입니다. 하여튼 뭐든지 바꾸고 싶고 이유를 찾고 싶어 하시는데 정말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적이 안 나오면 거울을 보시라고. 거기에 답이 있을 겁니다. 이제 본 메뉴로 시작할 건데 제가 생각하는 ESG는 그렇습니다. 이미 많은 기업에서 ESG를 자기네들이 나쁜 짓, 돈 세탁, 무슨 이상한 뭐라 그래요? 돈 가지고 장난치는 분식회계 할 때 자기 회사에 면죄부를 받는 느낌으로 ESG를 해버려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ESG 학자가 대한민국의 ESG는 망했다 그랬어요. 당신 기업들이 하는 나쁜 짓을 감추기 위한 용도로 변질이 돼버렸기 때문에 대한민국 ESG는 망했다 그랬어요. 공감하시죠? 네. 그래서 ESG를 이렇게 바꿔서 전 얘기합니다. 이익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부자가 되겠죠. S는 사람을 잘 챙기자. 직원 잘 챙기자는 얘기입니다. 지역과 상생하자. 가로 열고 민원인과 소통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옛날에 3W가 웨이, 워터, 와이프였다면 이제는 달라졌다. 웨더입니다. 웨더. 덴마크 좋아하시지만 덴마크에 우리나라가 절대 안 되는 게 웨더입니다. 웨더. 이 기후는 이제 겨울은 더 추워지고 여름은 더 더워졌어요. 이거 극복하려다가는 강남 아파트 수준으로 정말 짓지 않으면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돼지를 잘 키우거나 시설이 좋거나 품종이 좋거나 하나라도 빵꾸 나면 돈가가 올라갑니다. 제로섬 게임이에요. 누군가가 못 키운 거는 가격 상승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 시장의 특성이기 때문이죠. 이제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워라벨 아시죠? 워라벨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맞죠? 누구의 워라벨입니까? 누구의? 예? 크게 말해보세요. 네, 직원의 워라벨입니다. 사장의 워라벨이 절대 아니에요. 거울 보세요. 직원들이 워라벨 때문에 안 와요. 나라도 안 가겠다. 잠깐만. 그리고 마지막 W는 뭘까요? 이거 맞추시면 제가 택배로 싸드릴게요. 뭘까요? 집중하세요. 이제 20분만 견디면 집에 갈 수 있습니다. 네. 뭘까요? 네? 박철우 부장님 얘기해보세요. 네? 네? 네. 이렇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후계자입니다, 후계자. 자, 2세라고 안 했습니다. 3세입니다, 3세. 100년을 가려면, 50년인데 100년을 가려면 저는 100년을 못 봐요. 제 아들, 피 터지게 싸우지 않게 제가 분배는 잘 해주겠지만 저희 다음 세대들이 100년을 갈 수가 있어요. 1세대와 2세대가 잘 소통하면서 때로는 멱살도 잡고 이런 그런 즐거운 소통을 하는 모습을 보고 다이나믹한 소통을 보고 자란 그런 3세가 100주년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돈이요? 사료요? 그거는 다음 주자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판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을 보면서 이제 아들들, 딸들을 보면서 100년 네. 참 감격스러운 저는 100년 기업을 진짜 꿈꾸고 있거든요. 네, 양돈으로 무조건 100년이 가고 싶다. 아마 집에 가서 아들, 딸이 보이면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라 네가 3세구나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예뻐 보일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사무직이란 말을 써놨는데, 농장에 필요한 그 무가 4가지가 있다. 노무, 세무, 법무, 채무. 채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띄워놨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직이라고. 저는 사무직이다. 사무직. 현장을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이것만 해도 정말 힘들어요. 세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하면 스마트폰 켜고 네이버에서 증여세, 상속세를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답은 없어요. 한 2줄, 3줄 정도 이제 그 협찬한 세무사 뭐 이렇게 사기꾼들 막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상속세 의미, 증여세 의미, 사람이 살아있을 땐 증여세, 죽으면 뭐. 자, 이 자리에서 똑같은 분이 그런 강의를 했더라고요. 법인 사업자가 좋냐, 개인 사업자가 좋냐. 자, 법인 사업자냐, 개인 사업자냐, 이거는 농장 규모가 삼성전자 정도 됐을 때 고민하는 겁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이의 차이점이 뭐냐면, 아빠가 딸이 많아, 아빠가 아들이 많아. 그러면 소유권 때문에 파생된 게 법인 사업자였어요. 와이프랑 자식들끼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의미의 법인은 없습니다. 왜냐면 무에서 유를 만들면서 가는 게 법인의 원래 취지인데, 있는 거를 나눴잖아요. 개인 사업자는 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 보면 뭐 세금 회피용이라고 하는데, 국세청이 정말 스마트해졌거든요. 저희 2세들 모여서 많이 하는데, 정말 걱정 안 하고, 돈 많이 벌었다, 너 세금 얼마 내냐, 저 얼마 내면, 그 세금 많이 내지 마, 이렇게 하다가, 정말 세금 폭탄 맞고, 가산세 폭탄 맞고, 그 다음부터 정말 착한 납세인이 되시더라고요. 한 번 당해보지 않으면, 2천만 원, 3천만 원, 제가 회사 다닐 때, 제가 이렇게 좀 인정받는 직원이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보다 소득세를 많이 낸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 규모가 좀 작으실 때는. 근데 아무 개념이 없어요. 어르신들께서는 2천만 원 세금도 많다 이거예요. 요새 웬만한 만두 이상 농장은 최소 1억 이상의 소득세를 성적이 좋다는 가정하에 내지 않으면 3년 후에 5년 후에 이렇게 세무공무원이 열심히 가서 좀 보자고 합니다. 그때 2억 5천, 3억 쉽게 받습니다. 비과세 혜택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요. 지금 낼 수 있을 때 지금 내는 세금이 여러분들의 권리라 이겁니다. 생산성 좋은 걸 기대하기 전에 사업체고, 이 사업체가 유지돼야 직원들 월급도 주고 명목을 이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증여나 상속을 위해서 우리 1세대 분들은 열심히 국세청과 싸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1세대 분들이 제일 많이 싸우는 사람이 누구죠? 1세들은 2세들이랑 싸우고 있습니다. 국세청이랑 싸워서 좀 더 좋은 조건의 사업체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맨날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시각을 좀 더 바꾸실 필요가 많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황금영 회장님, 황금영 대표는 그런데 이제 저는 공식적으로 저는 이렇게 부르고요. 저희 아버지를 순천종돈장 설립자, 순천종돈장 창립자. 1세대 분들은 이제 당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요. 뒤에 2대, 3대가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더 높은 데서 끌어주셔야 된다, 이거는. 앞에 가서 축협의 대출서를 작성할 때 막 지장 찍어 있고 그 모양 안 나오잖아요. 더 큰 그림을 항상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법무 관련인데, 네, 빨리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 몇 달 전에 돌아가신 보성 지부장 정연우 지부장님 49제 했던 거기에요. 그래서 제가 바로 옆에 있어서 제 49제 같이 가긴 했었는데, 이 농장하고 민원인 전쟁은 끝날 수가 없어요. 저희도 수시로 전화를 받습니다. 축산팀장도 제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전화는 받아야 된대요. 현장을 나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왜 그랬나 했더니, 농장 앞에 있는 식당인데 왜 너는 우리 집 와서 식당 회식을 안 하고 옆에 집에 가서 식당 회식을 하냐 이거예요. 자기 집도 와달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갈 때마다 닫혀 있어서 못 갔어요. 그래서 못 가서 이 집만 가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막 회식 못 하고 그랬더니 왜 자기네 집 회식 안 오냐고 민원을 넣는 거예요. 거짓말일 것 같습니까? 그리고 막 냄새 난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나 저희 전무님을 통해서는 연락이 안 오는데 막 아버지한테 전화가 뭐
어떤 회장님한테 소개받은 그 친구의 동료 직원이었던 사람과 알고 지냈던 누굽니다 하면서 미생물 좋다고 막 전화가 와요. 근데 모르겠어요. 아니, 민원을 해결해 주려면 우리한테 맨날 전화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설득해야 되는데 왜 농장한테 이러고 쓰면 민원이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민원은 돼지가 없어지거나 민원인이 없어지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을 문제입니다. 강경하게 대응하셔야 돼요. 이거 아시나요? 무허가 축사하고 불법 건축물의 차이? 법무적인 측면에서 이제는 이런 것들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허가업이잖아요. 건축물 대장이 없으면 불법 건축물인데, 건축물 대장이 있어서 정식 건축물인데 농장에 있는 배출 허가증이라든지 시설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런 걸 무허가라고 합니다. 무허가 건축물. 용어가 똑같아도 우리한테는 좀 달라요. 이제 2세 정도면 이런 건 좀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노무. 제가 회사 다닐 때 연봉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막 행복했어요. 그래서 막 마이너스 통장도 한동안 많았거든요. 퇴사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통장을 갱신해야 돼서 제가 회사에서, 그러니까 순천중도장에서 일한 서류를 들고 은행을 갔어요. 그랬더니 첫마디가 한도를 깎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보수도 비슷하게 맞춰놨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50년 되고 매출액이 수십억을 넘어서 100억 가까이 돼도 냉정하게 보면 우리 농장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직원들이 바라보는 건 급여거든요. 이 친구가 우리 농장에서 20년을 일을 했어. 20년을 해가지고 이 서류나 이걸 해서 학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이런 걸 받으러 갔다. 근데 고용주 신용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다. 즉 뭐냐면 재무제표나 기타 등등에서 더 노력을 해서 직원을 잘 살펴줘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건 제가 물어보려고요. 급여 주실 때 어떻게 주세요? 네, 당연히 통장으로 주겠죠. 그러면 시간을 맞춰놓고 주십니까? 이체 시간, 날짜 말고. 네, 이거 제가 부탁드릴게요. 뭐냐면 다들 문자 알림을 받아요. 기업 뱅킹이라는 시스템을 하시면 7, 8, 9명, 20명, 100명 상관없고요. 정해진 날에 정해진 시간에 급여가 들어갑니다. 농장에 출근하는데 8시에 문자가 와 있어. 급여 띠링 입금돼. 그러면 농장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깝겠어요. 슬러리 피트 청소를 하는 날이라도. 제가 농장 들어가면서 바꾼 게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직원분들 외국인 근로자든 한국인 근로자든 다 똑같은 근로자예요. 심지어 불법 근로자는 맞습니다.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일요일이면 더 빨리 줘야 되고 일 다 처리하고 나 일 다 보고 집에 가서 시간 나면 텔레뱅킹으로 쏠 게 아니라 아침에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직원들 월급이 먼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출근하기 전에 주면 하겠지만 브라켓이 8시, 9시 그때부터 지정이 되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 한 1, 2년 해보세요. 저는 이거 분명히 효과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민청 요새 이슈가 많이 되는데 저희 이제 2세 입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랑 일을 해야 되고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못해요. 그러려면 한국은 의료비가 정말 저렴하거든요. 이 친구들 다 챙기면서 외국에 비하면 상상도 못해요. 대한민국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게 이제 잘 만나는 산부인과 선생님들한테도 그분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 외국에서 결혼해서 온 친구들이 출산을 하러 오니까. 그러면 남자 근로자들 중에 이민청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기 아들, 딸을 데리고 싶어하는 장기 근속 근로자들이 있어요. 집도 알아봐 줘야 되고 혹시 나와서 애가 생길 경우에 그런 것까지 출산도 장려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애를 낳는다고 해서 대한민국 사람은 아니에요. 아빠, 엄마가 대한민국 사람이어야지 대한민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애를 낳으면 미국이지만 한국은 부모님이 한국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원해줘도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오히려 웰페어로 해가지고 직원들을 위해서 잘 하는 그런 좋은 사장님이 되실 수 있죠. 다 세금 혜택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소득세를 낼 거냐. 인건비가 가장 소득세 아니면 인센티브거든요. 한 번쯤 그림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제가 2세들이랑 같이 미팅을 할 때 한 집 한 집 가서 채무 내역 다 뽑아달라고 해서 그 탁상 달력 12장짜리 있잖아요.
한 달 한 달씩 다 써줍니다. 너 이자 내는 날이야. 이날 원금 돌아와. 이날 원금 얼마 돌아와. 그리고 이날 은행에 가서 이거 연장해야 돼. 보름 한 달 전에 가. 심각한 말이 아니라 정말 손잡고 정책대국의 팀장님 같이 만나러 가요. 아버지가 전직 조합장님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 뽑아놓은 직원분들이시거든요. 가서 네 아빠 이름에 이세로 부르지 말고 네 이름 석자로 불려야 된다. 왜냐면 네가 지금 사업자에 올라가 있으니까. 빚을 겁내지 마라. 부채를 겁내지 마라. 관리하는 거다. 농장의 가치평가를 잘해야 네 재산이 올라간다. 직원관리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 그냥 채무만 생각하면 사람들이 다 사시나무 떨듯이 다 이렇게 긴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부장에서 그랬던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대출들 다 계산해서 총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평균 이자가 얼마인지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만 하시면 돼요. 저 1년에 한 번씩 다 모이거든요. 각자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쪼개서 다 만나서 합니다. 왜냐면 저희 종돈을 쓰시는 고객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의 속사정을 알아야지 이 집에 종돈을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농장에 절대 없는 이런 컨틴전시 플랜, 뭐죠? 출구 전략이랍니다. 출구 전략. 이걸 위해서 우리들의 현실을 알아야 돼요. 생산성은 반으로 나누면 이쪽의 문제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생산성이 아니라 경영적인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만 해도 농장에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물론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닌데 한 4가지 부분만 해도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신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철우? 부장님?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다들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지휘자가 자기 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거기서 땡! 이럽니다. 여러분은 이 교양악단의 소유자다. 지휘자는 직원이고 소유자는 뭐예요? 대표 사장님. 너무나 길들여져 있었어요. 지휘를 잘해야 된다. 뭘 잘해야 된다. 아니요. 여러분들은 소유주고 대표하는 사람은 농장의 얼굴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식량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너무 막 비전 같은 막 뭐 약간 좀 이상한 말에 너무 길들여져 있지 않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농장에 들어가서 농장을 관리하시고 농장장이나 이런 직원분을 잘 키우실 필요가 있어요.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뭐 20년, 30년 근무하신 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농장을 잘해주셔서 좋았던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게 있으면 말씀드려야 돼요. 저는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도 않고 존재는 하는데 월급은 받는데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농장은 잘 돌아가야 돼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일 잘할 수 있게 뒤에서 몰래 급여는 이렇게 드려야죠. 이체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대출 돌아오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알아서 잘 돌아갈 겁니다. 돈 필요하십니까?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투자는 얼마 해야 됩니까?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얼마 가져오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소통합니다. 그 연장선상에 저는 없는 거예요. 농장은 잘 돌아갈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양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양적으로 승부를 하면 돈이 되는 산업이다. 여러분들은 돼지를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토탈 아트인 경영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경영을 도와주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끝까지 이제 좀 더 치열하게 잘 승부를 내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대출도 잘 갚으시고 그렇게 돼서 한 50년 후에 100년 후에 계속 이 자리에서 닮으신 2세, 3세가 이런 자리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